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안 이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안 했어요. 예. 이 금양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전이죠. 좀 쉽지 않다 이거 상황이. 그 부분들을 업로드한 이후로 이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컨텐츠를 마무리를 해서 이차전지를 장중에 주가는 보는데 예, 별 크게 관심이 없죠. 예, 매매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LG엔솔 상장한 이후에 신저가 쓰고 있고요. 신저가를 쓰고 있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커요. 네, 그만큼 업황에 대한 개선이 안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신저가를 쓰는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에 작년도 6월달과 7월달, 그리고 올해 3월달, 4월달에 저점 자체를 강하게 하향 돌파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역상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지만 이게 원래대로 보게 되면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제점은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실적 플러스가 됐는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일단 AMPC. 타국가에서의 보조금 정책인데 이 보조금 정책도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트럼프 당선되게 되면 자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 잘 안 나간다.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물론 지금 결정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감소로 돌아갈 가능성, 축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업황 부분들에 있어서도 안 좋잖아요, 지금. 그죠? 북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진출 속도가 원천적으로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 하더라도 북미 시장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과연 2차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캐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타 다른 국가들, 다른 지역들의 판매량 그 이상의 커버를 쳐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기술 개발, 그리고 중국의 역량, 그리고 LFP의 파급력, 이런 부분들을 애초부터 교주들은 관가를 했었죠. 가스라이팅을 너무 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차전지에 대한 아직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연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캐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희망 아닌 희망을 터뜨리고 있는데 캐즘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캐즘 아닙니다. 유럽 여전히 성장에 대한 폭 자체가 더딘 거잖아요. 그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1차적인 폭발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의 상품의 특성상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제2의 자산이잖아요. 집을 빼고. 집을 빼게 되면 사실은 동산 쪽에서는 첫 번째예요. 원탑이라고.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차가 나올 거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증 기간이 끝났었을 때 차를 이제 바꾸는 그러한 이제 소비 패턴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수의 이 운전자, 다수의 차량 보유자들의 그 운행 연한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성장률 자체는 캐즘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물론 궁극적으로 전기차가 대세?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폭발적인 과거의
전기차의 인기를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전환 속도, 그리고 도입 속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속도란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대표 2차전지 기업들의 점유율이 올라가 주게 되면 지금의 주가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성장하는 그림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미 중국 기업들에게 역전을 당한 거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심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경쟁 심화에서 당연히 살아나게 되면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삼원계 배터리의 강점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강점 자체를 시장에서 용인을 해주는 거하고 시장에서 2순위로 두는 거하고는 주가에 투영되는 그림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의 차량이 전 세계 차량의 1%? 그죠? 차지하죠? 그리고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비율 자체가 현저히 낮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들은 그냥 엔트리급이 아니고 거의 그냥 일반적인 차량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형차, 그리고 준중형, 그죠? 소형차. 이런 차량의 운행 비율이 거의 90% 정도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격 경쟁력을 과연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로 할 수 있겠느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LFP, 그리고 뒤늦게 LFP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LG 엔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패착일 수도 있고 그 패착에 대한 요인들 자체를 이 2차전지 교주들의 그럴싸한 말로 인해서 엄청난 이 2차전지 투자자들의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2차전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치산업이라고요.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설비도 해야 되고 소재도 사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과 같이 지금 2년, 3년여 기간 동안에 돈을 전혀 못 버는 그런 상황이면 자연스럽게 유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 그게 회사채를 발행을 하든 유중을 하든, 그럼 그거는 당연히 주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영활동 자체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기술력에 있어서도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죠. 돈을 버는 기업이 돈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는 것과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점점 쪼그라드는 그러한 상황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죠, 사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2차전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장밋빛을 그릴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정점을 찍었던 이후에 주가에 대한 실적 부분이라든지 업황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라는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댓글 공격, 그죠? 심지어 어떤 교주는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래서 제가 사실은 학을 띄웠던 그러한 섹타죠. 근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통의 나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빅뱅 폭발과 캐즘이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의 날개짓이 다시 시작이 될 거야 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개인 선택에 따른 결과다라는 이야기들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회피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참 어렵네요. 이치환지 보고 있으면 답답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내가 뭐라고 했냐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게 금전적인 피해가 워낙 큰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이거 뭐 답 나옵니까? 엔캠 이거 답 나오겠어요? 뭐 전해질 이야기하는 답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2차원지 기업들 중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제 지금은 공급망 자체, 수입망 자체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벌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지금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그 이전에는 중국 원재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제품 생산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중국 욕을 그렇게 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2차원지 기업들이 돈을 벌면 중국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벌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중국 욕을 그렇게 하니 상식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도 않는 얘기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당분간 실적이 개선되는 시그널들 충분히 주가가 내린 상태에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밸류에 타당하는 주가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주가에 대한 하락세는 멈출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 가격대 과연 어디까지 될까요? 지금 일부 또 2차전지 교주들 그리고 2차전지로 뭔가 유명세를 탔던 사람들의 발언들 여전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도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번 1분기 실적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변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들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뭐 많은 뭐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들을 찾아다니시겠지만 그게 결코 돈은 냉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가도 냉정한 거고 과연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 어떤 내용들로 다가올지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에 대한 이 정도면 좀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상황이 오게 되면 저도 저의 채널을 통해서 2차전지 지금은 이제 뭐 반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죠. 그리고 심지어 저도 투자를 하겠죠. 지금은 저의 기준상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라고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 욕심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참 쉽지 않네요.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콘텐츠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좀 즐거운 콘텐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